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의 진솔한 만남 수다방 이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찰진 수다가 어울리는 박혜은입니다. 달력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왜요? 벌써 12월, 한 살 더 먹어야 되는데 연말입니다. 올해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 또 내년은 또 어떻게 또 시작할 것인가? 이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살아오시고도 아직도 고민이 되세요? 인생을 길게 살았든 짧게 살았든 사실 이렇게 한 해를 또 매조지하는 시점에 끝에 오면 내년을 또 계획하게 되고 맞아요. 올해는 어땠나 돌아보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맞아요. 내년에 우리 아이가 새로운 학교에 또 진학을 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친구들하고는 잘 놀 수 있을지, 또 공부는 잘할지 이런 것도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정작 아이들보다 엄마 아빠들이 더 긴장하는 맞아요. 집안들이 네네.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딱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늘 생활하고 있는 김관림, 김고은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쪽 앉으시고요. 네. 청주 성화초등학교에서 지금 교과는 4학년 영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모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게 굉장히 소녀 같으시고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이제 야수의 이미지가 나온다고 제가. 그렇죠.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저희 학교 처음 들어오셨죠? 네. 네, 저희 학교는 그 헤이그 특사로 가셨던 이상 선생님께서 그 서전 서숙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 서전 서숙을 이어받은 그런 학교고요.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해서 미래형 학교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미래형 학교. 예. 저처럼 이제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됐다거나 예. 그래서 이제 또 집에서 자녀가 없는 분들은 요즘 바뀌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분위기야?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생활규정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선도부. 예, 선도부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도 아이들과 부모님과 교사가 함께 협력해서 그런 협약을 만들죠. 그렇죠.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됐어요. 학생들로 참여하고 그럼요. 의사결정 과정에. 네. 그래서 그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서 뭐 결정을 하고 하는군요. 옛날 같았으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엔 내려왔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네, 지시형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아이들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초등학교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분위기 그대로 아이들 특성에 맞춰서 유지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있었던 시험이 없어졌다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습니까? 전혀. 네, 6년 내내요? 네. 아, 그래요? 6년 내내 시험을 안 봅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날짜 정해서 이때 공부를 이렇게 전날 밤새고 해야 되는 그런 네. 일제고사는 없어졌어요. 네. 저희도 초등학생이라도 이제 자기들의 삶을 스스로 잘 가꿔 나간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잘 놀고 잘 공부하고 잘 살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초등학교에서 그게 됩니까? 저희 왜 예전에 학급 회의할 때 같을 때 보면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서 동의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아이들의 그 의제에 맞춰서 의논할 수 있게 먼저 공부를 하고 자기 의견을 내고 그런 과정을 공부를 합니다. 그 당번 이런 거 아직 있습니까? 당번 이런 거. 당번이라기보다 1인 1역이라고는 하는데요. 1인 1역? 네. 그게 다 자기들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역할들을 분담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화장실 청소 당번 걸리는 거. 너무 안 합니다. 제일 싫었어요. 요즘에 안 해요? 요즘도 네, 그런- 화장실 청소는 안 해요? 다른 분들이 와서 해주시면 아, 그래요? 네. 아, 교실 청소만. 네. 좋다. 그거 옛날에 그거 해보셨죠? 그 나무바닥 예, 저기, 광내는 거. 이거 저기 아니요. 너무 옛날 얘기 같아서 안 하고 싶은데. 그거 해보셨죠? 마룻바닥 광내는 거 있잖아요. 해봤죠. 선생님도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했던 세대긴 한데. 그러니까 막 걸레로 막 광내고. 네, 안 예. 가봤죠. 부모님들께서는 사실 새 학교 진학할 때 네. 어떤 학교를 가면 좋을까 막 맞아. 고민하시면서 가서 성적은 좋게 나올지 그리고 진로에 맞게끔 잘 가는 건지 네네. 막 이런 걱정들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그런 걱정을 하는 반면에 교우 관계라든가 교복은 예쁠까? 아무래도 학생들은 그게 직접적이죠. 네, 그리고 네. 급식은 맛있을까? 정말 고민들이 많거든요. 새로운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아주 관심이 많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고 나니까 좀 진학하는 거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죠. 덜할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는 그 걱정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저도 포함해서
제가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궁금한 게, 그러니까 두려운 게 많죠. 사소한 거는 뭐 실내화를 준비를 해야 되나? 신발 주머니는 어떻게 하지? 네. 학교에 계신데도요? 물론 저희도 이제 그런 예.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뭐 몇 시에 끝나나요? 밥은 어떻게 하나요? 뭐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나요? 이런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 학급 아이들은 네. 선생님은 또 어떤 분을 뵙게 되나? 다 걱정이죠. 뭐. 그럼요. 그래서요, 제가 선생님 여기 네. 사연이 있어요. 여기 좀 답을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제가 좀 미리 좀 사연을 받아봤거든요. 예. 저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집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데요. 또래보다 생일이 좀 늦어서 유치원 다닐 때도 조금 더디기도 했고요. 또 숫기가 없고 조용하고 약간 소극적인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낯선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엄마로서 걱정인데 우리 아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무섭잖아요. 네. 아이들 네. 정말로 이렇게 들어오기 싫어서 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엄마랑 떨어지기 그렇죠. 싫어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엄마들도 정작 어릴 때 육아휴직 안 하고 맞아요. 제일 많이 맞아요. 간다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때. 때 그때 많이 하시죠. 육아휴직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고민 맞아요.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유치원은 사실 늦게까지 해서 끝나는데 1학년은 방과후나 돌봄 교실을 가지 않으면 사실 수업 시간 딱 하고 오전에 오거든요. 12시, 늦으면 왜 이렇게 1시. 일찍 끝나요? 아니, 1학년 부모님도 그냥 고민이시더라고요. 맞아요. 학교가 왜 이렇게 일찍 끝나지? 아이들은 아무리 즐거운 거라도 수업으로 한다 그러면은 힘든 거거든요. 요즘 보니까 입학식을 굉장히 독특하게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제 입학할 때, 저 입학할 때는 굉장히 그 정형화된 네네.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줄 이제 쫙 서죠. 그 운동장에 네. 이름표 단상 달고. 앞에 이름표 달고 줄 쫙 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학 선서하잖아요. 그 선서 대신 입학 축하한다는 시를 낭송해줘요. 네. 그리고 선배들이 또 꽃을 전달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는 그 이벤트를 준비하셔서 공연도 하시죠. 선생님들이 직접요? 네, 네, 노래도 부르고, 예, 춤도 추고 하시죠. 저희는 입학하기 전에 타운 미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모여서 행복한 학교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죠. 예,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만나요. 그래서 미리 미리 입학하기 만나요. 전에? 입학하기 전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학교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타운 미팅을 통해서 우리 학교가 나아갈 방향들을 선생님들이 또 얻어가기도 하시죠.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탈을 쓰고 아이들을 맞이하세요. 인형탈 같은 거? 네. 작년에는 흰 백호탈이었나? 그리고 올해는 용탈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탈을 쓰신다? 네. 그래요. 인형탈을 입으시고. 네. 성화초등학교만의 특색이네 입학식이네요. 그렇게 됐어요. 네. 이제 저희 학교 6학년 아이가 쓴 그림책이 있어요. 네네. 네네. 직접? 네. 겁낼 필요 없어 이러면서 네네. 그걸 이제 교장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읽어주시고. 입학식 때? 네. 성화초등학교에서는 그럼 어떤 교장 선생님이 오시든 항상 탈을 쓰십니까? 아니면 그건 네. 교장 선생님 두 분, 한 번 바뀌어서 이제 두 분이세요. 두 분 다 하셨습니다. 두 분 하셨구나. 또 새로 오실 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제적으로 탈을 쓰게 되시겠군요. 네. 부모님들이 맞아. 약간 이런 거 하면 또 뭔가 또 학부모들이 맞아, 참여해야 되는 부분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하다못해 어떤 비용적인 측면도 약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행사가 좀 어떻습니까? 많아지면 네. 아무래도 1학년 입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게 많아요, 학교에서. 네. 어떨 때는 뭐 가방째로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티셔츠를 주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책을 주는 데도 있고, 네네. 필기구 주는 데도 있고. 근데 거기에 뭐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요청하지도 않고, 예. 네, 학교에서 준비 비용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부모님도 사실 같이 축하받는 자리잖아요. 예, 아이가 커가지고 잘 커서 학교에 이제 다닐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가 어쨌든 이런 문화가 이렇게 딱 생겼으니까 그런 거지만 무수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네.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즐거운 부담감이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경쟁까지 하시겠습니까? 설마. 정보 같은 거 공유하시나요? 네, 그럼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렇죠. 야 우리 이번에 호랑이 탔었어. 야 여기 호랑이 탈이네. 이러진 않으시고 네,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입학식을 궁금하네요. 치렀는가 서로 이제 입학식을 어떻게 하는지 교류도 저도 하고. 여기서 지금 배웠어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변화를 선생님들이 얘기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입학식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이 음악 한 곡 듣고 가면 그 입학식, 특히 초등학교 입학식이 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예민의 아, 에, 이, 오, 오, 이 노래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었지만 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아마 그 시절 입학식의 모습들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우연히 접어든 학교담 너머로 들리는 노래소리 아이들의 멜로디는 피아노 음율에 맞춰 내 어린 옛 기억으로 스며드네 햇볕 뜬 칠판 위에 분필로 그은 옷선 마룻바닥 위에 낡은 풍금과 그 너머로 앉아 계신 선생님의 입을 쫓아 우리 이렇게 시작했죠. 초등학교 시험 본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아니 어떻게 시험을 안 보니? 진짜로 전혀 안 본다는 말씀이시죠? 아이들이 동시에 점수로만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일제고사랑 단답형이나 뭐 이런 지필 평가가 없어졌죠 초등학교에서. 그럼 올백 이런 거 없네요 이제. 올백. 옛날 공부 잘하시는 분들 나 올백이야. 몇 반 누구가 이번에 올백이야. 이렇게. 저는 중3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정말 놀라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수학 성적이 너무나 낮게 나와서 충격이었죠.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잔소리도 안 하고 알아서 잘 하겠지 생각했는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과외라도 시켜야 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아이의 공부하는 습관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 것 같다. 저 또한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시험 없는 학교 이대로 괜찮은가요? 걱정이네요. 중학교도 지금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1년간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건데 사실 시험만 안 볼 뿐이지 아이들은 늘 활동하고 있고요. 늘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시죠. 이런 고민들 예. 많이 하실 것 예, 같아요. 저도 딸이 네. 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 아이들 바쁘거든요. 수행평가해야 되고 그다음 모둠 활동해야 되잖아요. 공부드레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활동도 하면서 아이들끼리 스스로 배우고 있거든요. 예.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모두 잘 될 거야 이건 알겠는데 아니 아이가 뭐 미적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곱셈은 더하기는 할 수 있는지는 부모님들 걱정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취도는 평가가 되나요? 예,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수행평가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안내도 사실은 예전보다 더 친절하게 상세하게 미적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 이거를 하려면 어떤 거를 좀 더 해주셔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친절하게 안내가 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이의 공부하는 습관을 제대로 들여주지 못한 것 같다라는 고민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그거랑 그 과외나 학원 보내는 거랑 이게 상충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려면 사실 학원이나 과외보다는 공부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공부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행복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아이들한테 좀 기회를 좀 더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이것도 또 기회인 아이들도 있어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잘 빛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 네, 아예 그렇다고 그 기회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은 그런 지식 쪽에서 갈고 닦아서 내보일 수 있는 기회는 기회대로 있고 또 그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재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주고 이런 거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생물 잘 아는 생물 점수 몇 점이냐는 거지 말이죠. 예. 그 정량적인 거랑 이제 정성적인 것들, 계량화된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딱 직관적으로 숫자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뭐 공정성 논란도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 현장에서 뭘로 평가를 합니까? 평가는 다 교육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학습 목표를 세울 때부터 그 평가하는 과정이 하나의 그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을 속에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가 하나가 돼서 공정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믿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사교육 걱정하셨는데요. 예. 학생들이 설계하는 방과후 학교 만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학생 설계 방과후 학교가 있어서 소수의 아이들이 만들거든요. 그럼 거의 1:1 과외처럼 한 5명 아이들도 그 개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과 정말 그냥 한 테이블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과후 학교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교육 시장보다는 공교육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화초등학교에서 숲 만들기, 맞아. 숲 놀이터 만들기 뭐 그런 것도 하셨다면서요? 네, 우연찮게 저희 학교 뒤쪽 산에 놀이터를 만들게 됐어요. 저희 학교 땅이 아니에요. 네. 시에서 만들어주게 네. 됐는데, 그러면 저거를 아이들이 만드는 과정을 같이 이렇게 교육과정에 연계시켜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거든요. 아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해요. 특히 남자의 아이들은 엄청 싫어하죠. 아, 글 쓰는 걸 싫어해요? 글쓰기 싫어하죠.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주신 거예요. 너희들 설득을 잘하는 글을 쓰면 놀게 해줄게. 무조건. 2시간. 이유 없이. 와, 글이 좋아요. 설득력 있어요? 전문가의 그 학술적인 논거를 대가면서 남자아이들도 글을 청산유수 쫙 써서 선생님들이 다 놀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학력인 것 같아요. 능력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요즘 한 권 읽기가 거의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거요? 한 권을 함께 읽는 거죠. 한 권을 함께 책 한 권, 책 한 함께. 권을. 네. 저희가 왜 혼자 읽으면 읽기 어려운 책들 있죠. 총균세 이런 거. 네, 맞아요. 저희 집에 전시되어 집에 다 있습니다. 있지만 전시용으로 전시용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정의란 무엇인가. 아이들을 관찰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면담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보고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 하나하나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일제식 이 시험지, 지필평가에서는 아이들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 아이가 하는 말 그리고 이 아이가 쓴 글에서는 아이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과거에 우리 교육이 너무 획일적이었다는 거,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몸으로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1등부터 꼴등까지 있는 거잖아요. 줄 세워놨잖아요. 예. 예. 학교 다니면서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짝사랑, 첫사랑 이거 사실 학창 시절에 빼놓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많이 받았죠. 예.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네. 그래서 제가 딱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볼빨간 사춘기의 첫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아마 학창 시절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노래 한 곡을 듣고 한번 얘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넌 키도 작고 빼빼 말랐지 기억나 난 너가 그런 네가 괜히 맘에 들어 두드려보지만 yeah 짓궂게 놀려주는 게 나름 나의 맘이었는데 Why don't you know 그런 채로 철없이 너의 소식이 어디서 타고 오는 건지 훌쩍 왜 예전에 혜연 씨는 학교 다니면서 이런 CA 활동, 했죠. CA 맞죠? CA. 예. 너무 오랜만이다. CA 시절 아닙니까? CA 시절. 너무 오랜만이네요. 토요일도 학교 갔던 세대잖아요. 세대죠. 네. CA 활동 어떤 거 하셨습니까? CA. 아,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때부터 쭉 이어져 왔었는데 방송반. 아, 방송반 하셨구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방송반. 제가 예. 방송반. 요즘도 그 학교에서 네. 그런 동아리 활동 같은 거, 교과 외 활동들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다양하게 하죠. 저희들은 교육과정 안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과정 안에 있는 동아리들은 그 시간에 운영이 되지만 그 외에 동아리도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방과후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이랑 또 소위 말하는 방과후 수업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방과후 수업은 예. 뭐예요? 예. 정규교과 외에 끝나고 하는 거는 사실 다 방과후 활동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오시죠. 방과후 선생님이. 그게 방과후 활동이고요. 네. 그리고 그 동아리? 외에 그냥 네. 동아리 활동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동아리는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이 관계를 맺는 그 모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과후는 저희가 미진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동아리는 자기와 뜻이 같은 친구들, 흥미나 적성이 같은 친구들끼리 모임을 만드는 거고 그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도 아이들이 하는 거라서 좀 방과후 학교랑 동아리 활동은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벌써부터 걱정이십니다.
대입을 준비해야 하니 동아리 활동을 줄이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공계 쪽으로 대입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가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대입 진로에 맞게 동아리를 가입해야 하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 학생처럼 그 속에서 자기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동아리 활동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활동들을 또 봉사활동하고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를 진학하려고 했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제 피아노가 특기고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봉사활동과 연결해서 병원에서 그 피아노 연주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맞아요.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들어주는 그 SNS 소통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진학 전문 상담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 댓글 내용 저도 가끔 읽어보는데 정말 진짜로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댓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밴드를 이용해서 상담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동아리가 이렇게 학생들이 인기가 많나요? 피구부가 2개예요. 피구부. 한참 피구 좋아할 때죠. 여학생들. 피구 재밌습니다. 아, 오랜만에 듣네. 피구와 통키. 네. 댄스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의외로 이렇게 딱 그 인원에 맞게 차고요. 그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는 거 이쪽이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도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적어요. 이 학생들만 자율적으로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거든요. 정규 교과 과정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추첨을 하거나 최대한 먼저 더 분반해서 개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강사분을 어떻게 모셔본다든지 보통은 이제 전담 선생님들께 먼저 요청을 하죠. 저희 학교에 또 특색 있는 동아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 매점을 운영하는 동아리도 있어요. 학생들이 직접?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인기가 엄청 많아서 학교 매점이요? 네,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재고 정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학생들이 한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애들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부모님께서 가만히 안 계실 거고요. 보통은 매니저분을 고용을 해서 그분께서 다 운영을 해주시는데 저희 동아리 활동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아이들끼리 이제 협의를 하죠. 어떤 물품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판매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수익금은 또 어떤 학생 복지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이제 아이들이 고민해서 이제 관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학창 시절에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 익힐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를 직접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과정들을 다 봐요, 눈으로. 아, 그래요? 성분 분석을 했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과 정말 맛은 약간 심심하고 건강한 맛이에요. 근데 성분을 비교해보면 정말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 활동도 하고 해서 지금 반응 아주 폭발적이죠. 그러니까 폭발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수익도 많이 나나요? 네, 수익도 좀 있죠. 그래서 수익 사업을 뭘 할까? 그래서 학생 복지를 위해서 그걸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돈이 이제 수익이 생기면? 네. 그래서 최근에 한 그 복지 사업 중에는 우산 대여 사업이 있어요. 우산을 구비해 놓고 학생증만 맡기면 비 오는 날 언제든지 우산을 대여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창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학교에서 실패하기. 이야, 멋있다. 학교에서 충분히 실패의 경험도 해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줄 테니까 창업 아이디어를 가져오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한 7팀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중에 이제 엄선을 해서 4팀이 정말 일주일간 사업을 운영을 해본 거예요. 해보고 수익을 이제 창출한 팀도 있지만 손해를 본 팀도 있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든지 정말 몸으로 배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크서클이 다 내려와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협업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관계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는가, 잘 맺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창업 프로젝트를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좀 더 크게 해볼 생각입니다. 부럽네요.
자율 동아리를 이제 구성을 하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먹방 유튜버 어.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 지원을 해줬어요. 진짜요? 네. 그렇게 학교 다니는 이제 일들을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나도 학교 다닐 때 재밌는 일들 많았는데 그 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또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하시면서 방송 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추억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이현석의 학창 시절 요거 한번 드리면서 우리 학창 시절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아침을 먹고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뱃속이 허전해지는 걸까. 가끔은 무거운 눈을 참기가 힘들어 나도 몰래 꿈속으로 가. 무서운 선생님의 꾸중으로 힘든 하루 보냈지. 그래.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또 진학을 앞둔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보시고 좀 요청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온 친구들도 있고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될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잘 해왔으니까 좀 더 마무리 잘 하고 중학교에 가서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요. 입학하시는 1학년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는 학교는 무서운 곳이 아니다 환영하고 있어요. 네. 네. 학교에 보내실 때 어떤 꿈을 강요하거나 하시기보다는 아이가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꿈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한 거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어떤 걸 하는 것보다도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수다방 오늘은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예전 학창 시절이 네. 생각나기도 하고 정말 학교가 많이 달라졌구나 진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단순히 시험이 없어져서 걱정이야 이렇게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1번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네. 우리 아이를 믿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믿고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네. 수다방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